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죠. 그러나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은 유죄고 내란 음모는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을 청구한 법무부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은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데요. 더구나 핵심 증거인 회합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해온 이 의원이나 내란 음모에 방점을 찍었던 검찰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법리 논쟁은 치열하게 진행을 하되 판결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거나 재판부를 매도하는 일은 삼가야겠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세월호법과 관련해서 재협상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이 부분을 합의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모양새로 봤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 이 어제 의원총회는 이제 야당 내부의 의원총회였던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이 합의됐다고 전격 발표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타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해 들었던 소식은 여야 간에 또 원내대표들 간에 이제 전격 합의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져본다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점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모양새가 된 거죠. 더 악화된 상황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여권은 당연히 여당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책이 잡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합의를 해놓고는 또 뒤집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여당에서는 이걸 파기라고 부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한번 이루어진 약속이 파기됐다고 했을 때는 파기 한쪽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제 의원총회 소식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필 규정이다. 야당이 지난주에 매우 이상한 합의를 이제 했었고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것이 예측이 됐었는데 그럴 것이라면은 왜 지난주에 그런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었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는 이게 자당의 의원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또 설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좀 맡겨달라. 이 전략적인 지금 상황이고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다수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박영선 이 비대위원장의 협상의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그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신임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결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이 궁지에 몰린 것은 박영선 위원장이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여야 협상을 이제 이뤄냈다고 본인은 판단했으나 그것이 이제 반대쪽은 이제 파기한 거 아니냐? 당신 결국 뭐 한 거요? 이런 이제 질타에서 자유롭게 어렵고요. 내부 의원들로부터 또 이 지지와 신뢰를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이제 사면초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임은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결의를 한 것이긴 하거든요. 예, 예. 이제 문제는 오늘 다시 여야 이제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박영선 이제 비대위원장은 내부 의원 설득에 실패했다. 그러니 지난주 목요일에 합의했던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가자라고 이제 입을 떼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 이것이 또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얼마나 먹혀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이제 곤궁하고 난감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원점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그동안 뭐 세월호 특별법이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으로 유가족들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풀려갈 기미는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뭐 더 악화돼 봐야 상황은 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원점으로 돌아간 게 맞고요. 예. 이것은 이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지금 오늘 시점에서 본다면 일정 기간 원래는 내일 13일 이제 본회의가 예정됐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뭐 여야 대표 간 합의한 안으로 처리 통과시켰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여당 입장에서는 뭐 민생 관련 법안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 2명,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은 사실은 지금 하나만 우선 올라가 있긴 한데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이제 법적 처리 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일시에 꼬여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한만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왜 지난주 목요일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는지. 지금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자신의 당의 의원들에게도 그런 또 호소를 했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감출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패키지였고 일단 시작이 된다면 또 유가족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전략이길래 자신의 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뒤로 하고 또 가장 이제 피해 당사자 또 1차적인 이해 당사자인 이 가족들의 어떤 그 이해도 뒤로 하고 이것을 이제 전격 합의를 했어야 했는지는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 핵심 포인트들 저는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 이건 뭐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뭔가 단단히 책 잡히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 여당안을 중심으로 수용해주기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었는데요. 뭐 만에 하나 그런 또 다른 뭐 박영선 비대위원장 개인이든 혹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조직 전체이든 여당에게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빨리 그것을 털고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 위험한 정국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됩니다.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예, 아무튼 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갈등 이제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계속 그렇죠. 이제 갈등이 있을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야권 내에 우선 리더십이 한번 휘청했던 거죠. 예. 이제 돌이켜보면 일련의 사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오래 진행된 야당의 무기력, 무능, 무력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진행돼 왔다가 그것이 이제 정점에 달한 것이 730 재보선 11대4 대패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왔던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야당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지금 8월 국면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뭐 내부적인 대안도 없었고요. 어려움에 이제 봉착한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뭐 굉장히 이제 무거운 짐을 지웠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끌어안았지만 그런데 그 열흘 만에 이제 엉뚱한 합의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됐던 건데 아마 이 야당 내 의원들도 지금 심경이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내부에서 일단 리더십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 합의를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정황들이 있고 그것이 또 이제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빌미가 되겠죠. 예. 당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오늘만 해도 당장 이완구 원내대표가 당신이 비대위원장으로 또는 뭐 원내대표로 의사결정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당신은 협상 대상으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사실은 하나만 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십, 대표성, 우리가 지도력 이제 이런 것들을 박영선 이제 이 위원장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뭐 힘을 실어줘서 이걸 그럼 이제 풀어갈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이제 이게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매우 중요한 왜냐하면 뭐 중심에 어떤 초점이 있어야 이게 이끌고 나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란스럽지가 않죠. 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게 원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다수 의원들도 유가족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구나.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다행스러움을 느낀과 동시에 그렇다면 안 그래도 지금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하지 하는 또 걱정이 함께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숙제가 풀리기에는 아직도 참 이 요원한 길이 남아 있구나 하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필규정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드렸던 것은 야당의 새로운 어떤 이 결속, 새로운 어떤 그 힘을 응집해내서 지금 현재 여권 주도, 집권 여당 주도의 이 전국에서 야당에게 선명성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선명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원점, 출발점, 혹은 뭐 우리가 최후의 보루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세월호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집권 여당은 이제 슬슬 아니면 노골적으로 지금 이 세월호 국면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 이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이 폭행 문제가 또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유가족들을 국회에서 또 몰아내려고 하는 이 또 심지어는 국회의장의 이제 친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나마 이 야당이라도 이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끝까지 케어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 국민 저변과 정치권에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 야당이 지금 현재 행동할 수 있는 이 최후의 보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당을 재건해 나가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성찰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지난주 협상 같은 것은 여와 야가 뭐가 다르지? 그리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좀 국민들을 함께 이 결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기존의 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심판을 외쳤지만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어떤 비아냥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과 유리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소수정예로 야당이 뚫어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야당이 뭔가 이 힘을 받고 싸워 나가든 뭐 설득해 나가든 아니면 주도해 나가든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함께 결속돼서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박영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있어요. 사실 이 지난주에 전격 합의가 나오고 나서 비판도 있는 것이 언론 매체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은 박영선 위원장의 야합, 타협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조중동 등 기성 매체들은 박영선 위원장을 굉장히 이제 칭찬하는 쪽으로 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이 언론 매체의 논조들을 보고 생각해라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의 개별 의원들
불특정 다수의 의원들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을 이제 맡아야 되는 박영선 이제 의원에게 다 지워놓고 나머지는 방관하고 있다가 훈수만 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야권 의원 다 합치면 130명이 되는데 사실 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이제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여야 구도를 보면 뭐 정말 이 저 여소야대 국면들을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지금 야권 의원의 수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요. 130명이 조직화되면 의회 내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뭔가 하나 결속해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뭐 계파 갈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야당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타파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더 제대로 밀착하기 위한 노력들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혐의에 대한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좀 알듯말듯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아주 이제 묘한 판결이 나왔죠. 예. 1심 판결은 좀 이거 이 정권의 무리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작년에 많이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작년에 이제 뭐 9월 4일에 이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뭐 아주 이 실시간 생중계와 같은 검찰로 송치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고 결국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까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심 판결은 우리가 다 알지만 검찰은 이번하고 똑같이 20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을 구형했죠. 자격정지 10년 이렇게 이제 이 판결이 났던 것인데 지금 이제 항소를 해서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어제 그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판결이 1심과 달리 뒤집어진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있는 것이 내란 음모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대신에 내란 선동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내란 음모는 이제 이 무죄이므로 이 감형이 이제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12년형이 9년으로 어제 감형이 됐습니다. 3년이 깎인 거죠. 이게 뭐 굉장히 알듯말듯하다는 표현이 맞으시는 것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좀 헷갈립니다. 이거 무죄면은 뭐 이 형량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왜 3년밖에 안 깎이고 9년이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예.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있는데 어쨌든 뭐 내란과 관련된 이 중요한 어찌 보면 국가 반역죄와 같은 죄가 일부 유죄 인정이 됐는데 이게 10년 아래로 떨어지네 뭐 하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1심보다는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정교한 논리를 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아로의 실체 이게 이제 1심 재판 내내 문제가 됐는데요. 어제 이 판결에서는 아로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실체가 없다. 예. 네, 뭐 아로 혁명 조직의 이제 약자죠 사실은. 이 아로의 뭐 조직도라든가 음모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합의했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 대한 질타를 했어요. 결국 잘못한 것이고 굉장히 국가에 큰 이제 이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이석기 의원을 야단을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를 법정이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내란 음모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정황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이미 사건 초기에도 많이 짚었습니다만 이게 조직이 실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도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수괴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이제 행동대장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조직원들이 딸려 있고 그들이 각각 이 특정된 임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넌 뭐 어떤 국가기관 시설을 뭐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파기해라. 당신은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뭐 이런 게 보통 우리가 하다못해 이 그냥 무장 강도들이 은행을 턴다고 하더라도 팀을 짜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내라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세강연이라고 이제 통합진보당 쪽, 이석기 의원 쪽은 주장하죠. 거기는 일반인들 그야말로 뭐 당원들 뭐 아이들도 없고 엄마도 있었다.
이게 무슨 내라는 뭐 조직이냐, 뭐 이런 항변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론은 실체가 없음, 내라는 뭐는 무죄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고 구체적인 이제 합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죄가 이제 인정된 것은 내란 선동 선전에 대한 이제 이 법조항이 있어요. 이게 같은 이 법조항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 선전죄가 들어있는데 예. 1항, 2항으로 이제 구분돼 있습니다만, 근데 1심에서는 이 두 가지 죄를 묶어서 법정에 올린 것이었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2심에서는 이 1심의 법리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번복하도록 한 이유는 1항과 2항의 죄목은 다른 것이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합의나 실행에 대한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것은 어떤 이제 범죄를 유발하고자 하는 그 행위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내란 선동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판례가 하나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내란 음모가 무죄인 것은 최소한 재판의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결국 검찰이 이제 이 내란 음모를 주장한 그 증거들 이러한 것들을 뜯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 3심에서도 이제 굉장히 치열한 양쪽의 문제가 충돌을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심에서의 내란 음모 무죄가 또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번복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양쪽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선동죄가 이 유발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유죄 처벌, 그것도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20년 구형,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 뭐 이렇게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낮아지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적용된 유죄만 보더라도, 내란 선동으로 걸렸을 때, 적어도 뭐 한 이제 10년 내외의 형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우리가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을 주로 그렇게 많이 위험시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처럼 또 SNS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위험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뭐 네네. 이제 또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통진당의 그 정단 해산 심판에 쏠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이 사건과 지금 법무부가 주체인데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다. 예. 따라서 해산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소한 이 부분에 지금 어제 이석기 의원이 이제 2심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사실은 뭐 헌법재판소는 3심의 최종 판결까지 보고 뭐가 무죄고 뭐가 유죄인지를 보고 당에 대한 정당에 대한 해산 유무를 이제 결정하고 싶을 거예요. 예.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끌어왔거든요. 이 정부는 특히 법무부 쪽은 이 그 위헌정당 해산이 이 육사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30 재보선까지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선거는 없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걸릴 게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2심 판결까지는 영향을 어쨌든 줄 텐데 그렇게 보면 법무부의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지지받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논리적인 이 근거를 찾기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내란 음모 자체는 이제 무죄니까요. 예. 물론 내란 선동을 가지고도 또 어떻게 이제 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혼란스러운 하루가 될 텐데요. 분석해보는 눈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